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국회가 초긴장 상태였죠.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과연 여권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까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표결 결과 여당이 이탈표 단속에 일단은 성공한 모습입니다. 제적 296명 중 29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이 179, 반대 111, 무효 4표로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여권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 야권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온 것인지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권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예정이죠.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 이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픽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픽.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스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죠. 잠시 후 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김상우 교수를 초청해서 스튜디오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을 담은 국가 최고 규범이죠. 바로 헌법을 바꾸는 개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원래 지난번에 이어 개헌 후속편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뜨거운 주제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어제 우리 양승진 기자와도 얘기했고 오늘 허승규 대표와도 얘기하고 잠시 후에 또 김상우 교수와도 또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뜨거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뜨거운 쟁점이죠. 그래서 네. 지금 MBC에서도 최근에 여러 번 다루었었는데요. 바로 이번에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 3년 전에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고 네. 그 당시 이것이 중단되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 위주로 네.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즘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 주제를 툭 던져놔서 어제 우리 양승진 기자 얘기로는 홍 시장이 중국에서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결심했다 이렇게 전해줬는데 과연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진정성이 있는 얘기인지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한창 얘기가 나왔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논의가 중단됐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논의 시간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광역자치단체끼리 메가시티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지역 간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다만 행정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최초의 시도였거든요. 네. 그만큼 논의할 것들이 많은데 당시 계획이 이제 2022년 지방선거 전에 논의를 마치고 광역단체장,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2019년 연말부터 그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추진했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거대한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를 마무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무리였고요. 두 번째는 공감대 부족입니다. 네. 행정통합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지역경제 상생 발전, 행정서비스 효율화 등이 행정통합을 안 하고 두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반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당시에 그 행정통합을 반대하면서 의견을 냈던 것이 유럽연합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대구 경북 특별연합을 설립해서 지역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통합을 할지 말지 결정하자고 제안드렸는데 예. 결국 그 공론화 실패 이후에 경상북도도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했지만 정작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직후에 해당 부서를 폐지하면서 네. 논의가 무산되었죠. 이 외에도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대구광역시의 위상 문제, 통합청사의 위치,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또 경북도청 신도시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뭐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논의 시간도 부족했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무산됐던 그런 기억들 소환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허승규 대표가 안동 예천 행정통합이 논란됐을 때도 특별자치단체인 연합 모델을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공동으로 설치한 특수조직입니다. 네. 이게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생긴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 프랑스가 개별 국가로 있으면서 유럽연합의회 및 집행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예. 이를테면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생겼다고 바로 살림부터 합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데이트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좋으면 뭐 같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친구 사이로 남을 수도 있고요. 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자치단체를 해보고 나서 괜찮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 해보니까 야 우리 더 합쳐보자 하면 이제 민의가 모아지면 그때 행정통합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칭 대구 경북 특별연합이 행정통합의 예비 단계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종착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행정통합 찬성 반대로 이게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절충안을 냈던 것이고 안동 예천 같은 경우도 지금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구 경북 특별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해서 결혼 전에 뭐 좀 동거해보는 그런 개념? 뭐 그런 거죠. 뭐 동거라든가 뭐 연애라든가. 그렇죠. 연애나 동거 이렇게 결혼 전에 하듯이 그렇게 대구 경북 특별연합을 먼저 거쳐가야 된다. 예. 그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일 텐데, 경북도청 신도시가 있는 경북 북부 지역의 반대가 컸었지요. 네, 그렇죠. 사실 이 행정통합의 가장 큰 핵심 쟁점입니다. 예. 그 2006년에 경북도청 이전이 결정되었거든요. 올해 예. 논의 끝에. 그리고 2016년에 이전되었고 지금 또 도청 신도시가 계속 조성 중인데 올해 논의를 거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북도청이 옮겨온 그런 역사적 맥락하고 이 행정통합 논의가 부딪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민한 쟁점이 바로 통합청사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기존 경북도청을 통합청사로 쓰는 방안, 또 대구광역시청을 통합청사로 쓰는 방안, 아니면 안동과 대구를 공동으로 쓰는 방안 등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씩 들여다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만약에 통합청사가 대구로 간다면
행정 중심 도시로 설계되었던 경북도청 신도시의 역할이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와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일 이제 이런 도청 신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고려한다면은 통합청사가 경북도청으로 정하고 논의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나운서님, 통합청사를 경북도청 소재지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데 오면은 우리 경북 북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뭐 대구라든지 뭐 남부 지역 그쪽에 또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뭐 반대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건데요. 그렇죠. 예. 대구와 경북이 합쳐진다면, 아니 그렇다면 통합청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대구에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홍준표 시장도 최근에 안동에 대구광역시 북부청사를 두는 것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안은 통합청사는 대구에 있는 안인 거예요. 예. 물론 뭐 이것도 열려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와서 도청 소재지 위치를 변경한다면 경북 도청 신도시를 예상하고 삶을 설계한 수많은 경북 북부 지역민들이 받을 피해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면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만만치 않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 예. 이 도청이 대구로 만약에 또다시 대구로 간다면 이건 뭐 신도시 지금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은 뭐 요원해진다. 예. 특별한 어떤 뭐 대책이 없는 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통합청사 위치를 확정짓지 않고 안동과 대구청사를 공동으로 쓴다라든가 열린 형태로 논의가 진행됐어요. 예. 열려 있다.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것이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 보면은 이 행정통합 이후에 현재 도청 신도시의 위상을 역시나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으로 당연하죠. 쓰다가 예. 야, 이 불편이 하나로 합치자 했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 차라리 솔직하게 통합청사는 부득이하게 대구로 가야 한다.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경북 북부 지역 발전을 하겠다는 대책이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통합청사를 대구로 둘 거면은 예.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느끼는 어떤 상실감, 박탈감,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주면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것도 불확실했다는 거죠. 이거 문서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저 얼마 전에 대구 경북 신공항 있잖아요. 그 문제. 의성 주민들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뒤통수 맞고. 그렇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서로 남겨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이런 예민한 얘기를 예. 안 살펴보고 그냥 논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다가 멈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3년이 흐른 지금 이와 관련한 대안이 제대로 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행정 통합을 통해 기존 정책의 막대한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보는 지역이 생긴다면은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이것이 충분치 않으면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 공론화 과정의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2026년까지 행정통합의 시점을 설정했는데 과연 2년 만에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요. 예. 경북 북부 지역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논의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자 민선 7기 당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쟁점인 통합청사 위치와 역할 그리고 경북도청 신도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거 뭐 앞으로도 또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대구시 경북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특히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정통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 간의 교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4자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행안부까지 뒷받치고 있는 상황이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 협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행정통합만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 경북 북부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논의 과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너무 위에서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에서 행정통합 논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허순규의 청년 생각에서도 계속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통합청사 위치와 역할, 또 경북도청 신도시 쟁점에 관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안동대 김상훈 교수와 행정통합 얘기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2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죠. 대구 경북을 통합해서 500만 명의 한반도 제2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한 얘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가 석패했죠.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김상우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자, 이제 총선 이후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어쨌든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폴리페스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총선 기간을 돌아보며 개인적 평가도 해보면서 재충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자리이기도 한 대학 교수로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꼭 써보고 싶은 책에서 관련한 자료 수집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을 내어 도와준 분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뭐 총선 끝나고도 더 바빠지신 것 같네요. 네.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하면서 또 책도 준비하시고. 네. 예. 자,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교수님이 정확히 몇 % 얻으셨죠? 그때 득표율이? 예.
안동 예천에서 28.9% 약 그렇죠. 29% 정도. 약 29% 정도. 예. 상당한 득표를 하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좀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도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총선 이후에 지지자들로부터 다양한 좀 반응,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예, 이 시간을 통해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교수로 지역사회 현안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정치에는 처음 뛰어드는 신인이었고 짧은 운동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0%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의미를 생각하며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 방송 인터뷰 때 당선 다음의 2차 목표로는 35% 득표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여쭤봤었죠. 2차 목표가 네. 뭔지. 당선 다음이. 예. 네. 선거운동 기간 만난 유권자들의 지지세와 당일 출구조사에서 나온 예상 득표율 31%를 보고 내심 조사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35%에 근접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가져보았습니다. 네. 예, 어쨌든 낙선하였지만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가장 높은 득표율이 나왔으며 10분 중에 3분이나 지지해 주셨다고 생각하니 제가 어디에 있든 공인의식을 갖고 주어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네. 1차 목표 당선이었고 2차 목표 35%였는데 뭐 거기에는 못 미쳤지만 약 29% 득표.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높은 득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안동에서는 안동 예천을 합쳐서 그런데 안동은 30%, 예, 30.0%. 그렇습니까? 안동은 30% 넘었군요. 예, 예. 뭐 너무 이른 말씀이긴 하지만 뭐 다음 총선에도 또 너무 이른가요? 질문이? 네, 너무 이른.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직접 모신 거는 최근 우리 지역과 관련된 몇 가지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글쎄요, 뭐 뜬금포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이걸 내세워서 좀 의아스럽기도 한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2년 전에 취임할 당시에 단칼에 거절을 했었잖아요. 이철우 지사는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딱 이제 끊어졌는데 갑자기 재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뭐 이슈 메이커, 예, 네. 홍준표 시장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어쨌든 얼마 전 홍 시장과 이 지사가 만나 행정통합 추진 의견을 나눈 후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윤 대통령도 지원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 추진인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지 정말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맹크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은 대구 경북 통합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통합 주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생각을 바꾸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여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 해보게 되죠. 하여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1990년대에는 경북이 대구를 흡수하는 성격의 대경 통합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자금 대경 통합의 중심에 대구를 둔다는 방안에 대해 과연 경북 도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저 두 단체장이 만나 통합하자고 하면 통합되는 것인가요? 마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윤 정부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이끄는 것처럼 시도면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 뒤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선 좀 의심을 하게 된다는 말씀. 예. 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는 이철우 지사도 이제 동조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실제 지역 주민의 삶에 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왜 경북 신도청이 북부권 안동 예천을 오게 된 것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북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인식과 안동 예천 기초단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땀 흘려 이루어낸
귀중한 성과가 신도청 유치였습니다. 예. 마침내 2016년 도청 청사가 이전되고 8년이 지난 지금 조금씩 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인 북부권이 신도청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대구를 중심으로 통합한다면 북부권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농업 기반의 산업 여건 등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안동 예천 행정통합도 안동시장의 일방적 추진으로 예천군의 반감을 불러와 지금 논의조차 어려워진 형편인데 하물며 대경 통합은 더 말할 나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반대로 가고 있다. 네. 우리 북부 지역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자, 만약에 이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주민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네. 거죠. 이런 그렇죠. 건. 예. 상당히 또 그 외에도 또 절차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행정통합이 가능하다고는 보십니까? 글쎄 지금껏 제가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TK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건대 지역민들은 대체로 어떤 사안들에 대해 이성과 합리적 즉 실리적 접근보다는 감성적 사고로 접근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잣대일 수 있겠지만 행정통합도 경북도민의 정서적 판단이 어떠할지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통합 절차가 진행된다면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행정통합보다 당면한 현안은 지방소멸 문제입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이 처한 작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개인적 견해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 대경 광역권 통합보다는 경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규모권 이를테면 50만 인구 정도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구역 통합 및 이를 위해 필요하면 행정체제 개편을 시급히 논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통합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하여 제가 다음 달 6월 19일 안동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 포럼을 개최하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통합보다도 지방소멸 문제가 더 시급한 현안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하는 것보다는 경북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자 네. 이런 아이디어를 내십니다. 그럼 4개 권역이라면 일단 뭐 북부권? 네. 어디? 전통적으로 그 뭐 경북권 네. 어떤 산업이나 어떤 지역 발전 방안을 논할 때는 보통 경주 포항 동북권, 대구권을 중심으로 한 남북권, 다음에 상주, 구미 이쪽을 하면 중북권, 김천 거점, 북부권, 안동을 중심으로 한 보통 4개 권역으로 차라리 그렇게 나누자. 그래서 한 인구 한 50만 인구 기본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고 정책 포럼을 6월 19일에 안동에서 여신다고 이거 확정된 거죠? 네, 안동 어디서 여십니까? 그래서 장소는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책 포럼에서 아주 발전적인 또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자, 다른 이슈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또 국립안동대 교수시니까 경영학과 교수시니까 이제 작년이었죠. 안동대학교 이제 글로컬 대학 선정되면서 교명 변경을 둘러싸고 지금은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김상호 교수님은 교명 변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문제여서 보다 더 관련이 있는 사안이지만 해당 업무에 직접 관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이었기에 지난 총선 기간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현재의 진행 절차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200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김휘동 안동시장께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내세우며 강력한 장소 마케팅을 수행하셨고 그 결과 지금 안동이라는 지명이 갖는 장소적 자산 가치가 매우 커졌습니다. 네. 또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표현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지역을 위시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동대 출신 동문들, 대학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의 많은 관계자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하며 안타까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과정과 선택일지 모르겠으나 한편으로 안동대학교 교명이 갖는 다양한 가치를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예,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과정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시고 글쎄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19은 정말 국립안동대학교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김상우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명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뭐 저도 당연히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왜냐하면 안동대학교의 교명이 사실은 교육부에서나 법적으로는 국립이라는 교명에 국립을 쓸 수 있는 것이 정확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로는 작년에 국립안동대학교 공식적인 표기가 맞습니다. 된 거로 알고 있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더더군다나 그럴 경우에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다른 대학 교명을 바꾼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동대학 총장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해봤어요. 네. 취재차 했는데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이렇게 대셨는데 그래서 선뜻 좀 이렇게 납득이 좀 이렇게 가지 않는 지역민으로서 네. 그리고 정말이지 국립안동대학교로 그대로 가야 한다는 그 지역민들 의견이 정말 대다수여서요. 이거 어떻게 결정이 될지 참. 그렇죠. 대학이 한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그러니까. 또 상징적인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죠. 안동을 꼭 빼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좀 아쉽게 들고 안동대 총장은 또 꼭 빼야 한다 이런 의견이어서 앞으로 뭐 발전성을 내다봐서 그런 의견이어서 글쎄요. 이거 어떻게 참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뭐 합리적인 또 민주적인 과정이 뭐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자, 앞으로도 이제 종종 우리 김성우 교수님 좀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끝으로 마지막 질문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얘기의 큰 주제는 통폐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 통폐합과 같은 부분은 쌍방이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협상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크게 보아서 국가 외교 부문도 국익의 관점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가야 하듯이 지역 발전과 관련된 부분도 지역민의 이익과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 정책에 관하여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실용주의 학자로서 지역민 입장을 생각하는 목소리를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김상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최의원의 시사 따라잡기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최의원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의원입니다. 예, 오늘 저 특검 재표결 있었잖아요. 예. 그 결과 보셨죠? 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표 결과가 총 294표 중 찬성이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잖아요. 예.
지금 전체 제적 의원 296명 중에 윤관석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불참을 했습니다. 예. 294표인데 뭐 다른 데서는 뭐 달리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네. 나 여야 모두 다 이탈표가 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크로스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5명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찬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21대 국회가 끝난 시점에 그거 바꿀 필요 없거든요. 심지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이 잘못됐다라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징계해라라고 얘기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여야 모두 이탈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주당에서 그 반대 찍은 사람도 있고 네. 이쪽 그 국민의힘에서 찬성 찍은 사람도 있어요. 크로스가 됐는데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무효표가 법야권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무효표가 4표 나온 거죠. 법야권에서 심한 표심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데 지금 이 상황이 일단은 특검법 결국 이제 그 큰 고비를 여당으로서 넘겼잖아요. 예. 그런데 마냥 웃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 21대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이 저는 21대의 국회의 에필로그이자 22대의 프롤로그라고 보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이 정국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표결 결과가 참 오묘해서 여당에서 이탈표가 없었던 것이냐 아니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함께 나온 것이냐 궁금했는데 저도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최희원 평론가랑 저랑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가 보죠. 이제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황우엽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가동했지만 뭐 특별한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지금 없는 상태죠. 이름이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비상 같습니까? 비상 같지 않아요. 오늘같이 투표하는 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비상대책위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거 같아요.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13일 날 그리고 16일 날 1차, 2차 회의에 모두 뭐 국민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의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하는 비대위를 만들자. 라고 강조를 했는데 강조하면 뭐합니까? 되는 일이 없는데. 제가 저번에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이직이 추대될 때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폭탄 돌리기 당첨.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직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당선자가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도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바꿔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지금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의 시점, 룰 개정 정말 산적한데 아직 논의는 속도도 못 내고 있어요. 그 대신 전직 대통령이니 종교계 인사들 만나면서 광폭 행사한다 언론에서 붙여주더라고요. 이에 대한 비판이 무성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최근에 뭐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그 총선 백서 발간 그래서 뭐 조정훈 뭐 위원장을 앞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건 뭐 한동훈 지우기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다른 당은 그대로 있는데 혼자 5%포인트 떨어졌어요. 29% 기록했습니다. 요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 백서를 두고 파열음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복습 잘하잖아요. 내가 뭐 틀렸지? 하고 공부하는데 그 차원에서 내놓는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나오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특위가 대통령 책임을 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을 부각시키려 한다. 이런 반발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백서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과거 인터뷰에서 당대표 출마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막 반발하니까 결국 철회하기도 했죠. 이게 한 전 위원장의 원톱 체제, 메시지, 지원 유세 이런 것만 질문하니까 정작 대파 875원 얘기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평가 문항이 없다. 그래 반발하고 나온 겁니다. 예. 이게 내부 갈등 계속 나오고 있으니 바깥으로 안 셉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네. 한동훈보단 윤 대통령 때문에 이거 이렇게 총선 참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통령의 원인에 대한 그 대통령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은 쏙 빠졌다 설문조사에서. 예. 이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 갈등의 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제가 직접 취재해서 알아낸 겁니다. 국민의힘 대립구도는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 영남그룹하고 서울, 경기, 충청 일부 포함 그룹하고요. 예. 근데 이 그룹들이 또 원내그룹과 원외그룹 또로 이제 교차 분화되고 또 친윤과 반윤으로 교차 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네요. 예. 그나마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룹이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원외 조직. 예,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충청도 일부 포함되고요. 예. 단톡방에 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더니 한 160여 명 정도 그룹핑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꽤 되네요. 160여 명. 꽤 됩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도 나온 바 있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 충청 포함해서 이 분위기와 영남 분위기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차라리 국민의힘 이 서울, 수도권 일부 충청 원외위원장들이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화성이 더 가깝다. 이 영남 당선자들도 오히려 더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예, 같은 당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균형이 큰 상태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열린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친윤, 비윤, 반윤 뭐 이 대립도 강하지만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이 차이가 그렇죠. 이 대립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서울 수도권 원외위원장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첫목회라 그러죠. 첫째 주 목요일 모임. 이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첫목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모인다 첫목회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 국민의힘 내에 3040 수도권 낙선자들이 주축돼서 만든 모임이거든요. 예. 뭐 3040 소장파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첫목회를 이 서울 수도권 원외위원장 이 모임이 포괄하는 거죠. 그렇죠. 예, 첫목회를 포괄한 더 큰 조직이 인데 서울 수도권 원외위원장 조직인데 첫목회가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알려졌을 뿐입니다. 이게 포괄한다 볼 수 있고. 근데 이 조직이 6월 1일 공식 조직으로 띄운다라고 해요. 아, 6월 1일에? 예. 그래서 6월 1일에 공식 조직을 띄우면서 첫목회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첫목회 위상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첫목회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이제 원외위원장 조직이 더 크게 부각이 커지면은 첫목회가 거기서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수정파답게 지난 5월 14일 14시간 밤샘 토론 이후에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첫목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이렇게 뭐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첫목회가 각을 세웠다, 3040 수정파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제가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해초리가 무디입니다. 너무 무뎠다. 예. 맨 처음 말은 우리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국 닫아요. 말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언급하는 순간 이슈가 막 뭐 몰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게 핑계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방법 없거든요. 또 최상민 특검법도 정부 여당 입장과 괴를 같이 하니까 뭐 보수의 노선 투쟁을 하겠다라는데 뭐가 노선 투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초리가 너무 무디다. 이 첫목회가 쓴소리 할 줄 알았더니 정작 가장 날카로운 쓴소리는 못하고 있다.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검찰 인사,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국민의힘의 그 역학관계를 본다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영남그룹하고 서울, 경기, 충청 포함그룹하고 이렇게 대립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원외그룹, 친윤, 비윤, 반윤 뭐 막 헷갈린데 일단은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지금 52분까지 3분 남았습니다. 3분. 예. 시간이 많지 않네요. 예. 제1그룹은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방금 말씀드린 서울 경기지역 중심 원외위원장 그룹이요. 한동훈 여기가 그룹. 예. 예, 같이 묶일 겁니다. 예.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지금 포지션이 비윤 내지 반윤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2그룹은 주류 친윤 그룹.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친윤 예, 주류 친윤 그룹. 예.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라고 예.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당대표들은 대권 주자로 볼 수 없는 것이 약점이에요. 그게 한계다. 예. 예, 약점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 비윤을 친윤으로 만들어서 내세우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나경원 의원을 친윤으로 만들어서 내세우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 여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제3그룹은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내부 소외 그룹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마할 거예요. 예. 지금 한 전 위원장하고 유 전 의원이 지금 아주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아주 붙어 있더라고요. 국민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붙어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예. 한 전 위원장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원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당원 100%냐 아니면 50대 50이냐 60대 40이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집단 지도 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좀 하고 한 1분 남아서요. 오늘 말씀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는요. 당과 대통령실의 위계관계, 이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당을 수족 뿌리듯이 위계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누가 국민의힘에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그렇게 국민들이 채찍질을 한 것이고 여기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당대회가 되든 어떻게 되든 대통령실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견제도 하고 또 당연히 도와주지만 견제도 하면서 전체 전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끌려가고 있다. 그 원심력에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여론조사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